자산 19조의 사나이, 셀트리온 신화를 만든 서정진 회장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건국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까지 마친 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일하다가 대우 창업자인 김우중 회장을 만나 34세의 젊은 나이로 스카우트됩니다. 회장이 스카우트할 정도면 그 자리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일반적인 직원의 위치도 아니고 당시 대우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대우 자동차 경영혁신팀을 책임지는 임원으로 불렀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데요. 연공 서열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90년대에 임원으로 스카우트된 것이니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서 회장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다니던 대우가 98년 해체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잃은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적지 않은 나이에 다른 회사를 가는 선택지도 없었고 결국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창업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중국집을 하라는 권유도 받을 정도로 좋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큰 사업을 선택합니다. 서 회장과 동료들이 선택한 것은 당시만 해도 미개척지인 바이오 산업이었습니다. 창업 후 3년여간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 독일, 스위스 어디든 날아가서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싶다며 들이대고 만나려 했지만 당연히 99%는 패자 맞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같은 컵에 싸구려 커피를 리필하자 살 것 같지도 않아서 점원이 새 컵으로 갈아줬다고도 하니 가슴 한편으로는 얼마나 서럽기도 하고 답답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2002년 셀트리온은 담배인 3공사 미국의 백스젠과 합작하여 에이즈 백신 대량 생산 기지를 설립합니다. 국내에는 생명공학은 있지만 생명공학 산업은 보잘것없다고 평가한 서 회장은 백스젠과의 합작에 대해 미국 FDA 기준에 맞는 시설을 확보, 제약공장 건설 관련 노하우도 갖게 될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이후 셀트리온의 바이오 의약품 설비가 국내 최초로 FDA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미국 진출에 나서게 됩니다. 생산 설비를 갖춰서 위탁 생산하는 일을 시작한 서 회장의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진입 장벽의 측면이 있는데 생산 설비를 갖추려면 기본 투자 자금이 수천억 원, 투자 기간은 최소 6년 정도 필요합니다.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생산을 아웃소싱으로 처리합니다. 처음에 제대로 시설을 갖춰두면 다른 회사들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위탁 생산은 직접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당장의 수익을 내기가 쉽습니다. 신약은 물질을 개발한 이후 임상을 거치는 데에만 5천억 원 이상이 드는데 사업을 운영하려면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갖추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게 개발이 아니고 생산인데 이를 기반으로 회사를 키운 뒤 신약 개발에 나서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서 회장의 전략은 탁월한 성과로 이어집니다. 2012년 연간 매출액 3,489억에 영업이익 1,970억을 기록한 이래 매년 엄청난 성장을 지속. 2019년에는 매출 1조 1,285억 원, 영업이익 3,780억 원을 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숫자네요. 셀트리온의 메가히트 상품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램시마입니다. 램시마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식하는 분들은 이 일에 생명공학자보다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2013년 램시마의 유럽 판매가 승인되었지만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나와도 의사들은 검증 제품을 쓰려는 경향이 있어 시장성 의문을 표시했고 셀트리온의 실체가 빈약한 거 산이냐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널리스트들 반응을 보면서 소액주주들은 흥분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 당하는 등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2016년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2016년도 3월에 이미 램시마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15%까지 올라가고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램시마의 점유율이 50%를 넘어가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오리지널 약을 사용하는 의료계 풍토에도 불구하고 램시마가 성공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약효가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건강보험료와 관계 있는 부분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국가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 외국 제약사들의 제품을 사용할 때 비교적 저렴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셀트리온의 돌파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럽에서 판매되면서 안정성과 효력이 생기자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도 램시마 판매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면서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셀트리온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서 회장의 또 다른 사업 중 기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와 셀트리온 스킨케어입니다. 셀트리온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주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킨큐어에서 수행하는 화장품 사업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아직 기두가지 사업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셀트리온이 제작한 자전차왕 엄복동은 이류비디의 아이콘으로 어마어마하게 실패했고, 이 때문에 이범수와 비가 많은 굴욕을 당했지만 아직 서 회장의 엔터 사업 진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또 셀트리온 스킨큐어는 출범할 당시 화장품 업계로서는 전례 없는 5년간의 계약으로 김태희를 메인 모델로 발탁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지만, 2018년에는 모델로 그 농구 스타 현 유명 건물주 서장훈을, 2020년 6월에는 미스터트롯 김호중을 모델로 발탁하는 등 알쏭달쏭한 행보를 보입니다. 엔터 사업과 화장품 사업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정진 회장의 자산을 살펴보면 다른 재벌 회장들과는 다르게 자산 구조가 심플합니다. 재벌 회장들이 건물 등 부동산을 살 경우 보도가 많이 되는 편인데, 서 회장은 특별한 상업부동산 소유 여부에 대해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냥 주식만 10조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물 없어도 아름다운 숫자입니다.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서 회장은 남다른 깊이를 보여줍니다. 정말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까요? 그가 고백하길, 스스로 똑똑한 척할 때는 하나도 되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죽을 생각을 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와 사람들을 만나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고마워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름을 지내니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업이든 뭐든 인생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네요. 어떤 고승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해탈이 뭐냐 물으니 고승이 말하길, 너의 존재가 의미 없다고 느끼고 남을 인정하는 것이 해탈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보통 해탈하면 죽는데, 서 회장은 해탈하고 우연히 살아서 성공한 거니 그 정신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또 서 회장의 경영 방침은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김승우가 진행하는 판도라에 출연해 본인의 지난날을 회고하며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하루에 8시간만 열심히 일해라. 둘째, 신입사원 채용 남녀 비율은 5대5. 셋째, 신입사원 연봉 기준 제일 잘 나가는 회사보다 더 줘라. 이렇게 크게 3가지 경영 방침이 있는데요. 첫째, 하루에 8시간만 열심히 일하라는 지침은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신입사원 남녀 비율 5대5 정책과 세 번째, 신입사원 연봉을 많이 주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경부터인 것 같습니다. 당시 그의 인터뷰를 보면 작지만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 위해 당시 대기업 평균 임금을 주었고, 혹시 임금이 결정된 뒤 대기업 평균 임금이 올라가면 다시 보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모두 송도비치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을 하다 늦어 밤에 퇴근을 할 때는 택시를 공짜로 타고 갈 수 있고, 택시 요금은 나중에 택시 회사가 셀트리온에 청구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네요. 구내식당 요리사에게는 소속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 외에 셀트리온이 따로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사실 비용적으로 엄청난 일은 아니었겠지만 서 회장의 세심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아마 셀트리온과 서정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대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3개 회사로 나뉘어진 체제로 인해 분식회계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21년도 말까지 3사 합병을 통해 이런 의혹을 잠재울 것이라고 하는데,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쓸데없는 의혹을 사는 일이 없어지길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서 회장은 셀트리온 회장에서 물러납니다. 서 회장의 후임은 3월 주주총회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서 회장은 이후 작은 사무실을 빌려 무엇부터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생각은 인공지능 원격 진료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처럼 개척자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로운 그의 도전을 응원합니다.